얼마 전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공익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멋쟁이병 단톡방 대화 내용을 폭로했었는데요. 최근 사태가 점점 오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첫째, 대화 내용 중에 3분의 1 체크라는 말이 있었는데 3부가 3부토건을 가리킨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공익 제보자 김규현 변호사와 이를 심층 보도하고 있는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룬 JTBC에 대해 조직적인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인데요. 덕분에 3부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네요. 정말로 3부가 정권을 뒤흔들 만한 트리거인지 더욱 의심이 가게 합니다. 둘째, 대화 내용 중에 땡땡땡 서울 치안감, 이 정도는 우리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지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는 경찰 승진 인사에 개입한 듯한 정황으로 알려졌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 백혜룡 경정의 마약 수사 외압 폭로가 터지면서 단톡방 대화 내용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혜병 수사 외압뿐만 아니라 수사 외압이 또 있었다는 건데 어떤 이유로 마약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것인지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흐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멋쟁이병 단톡방 멤버들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규현 변호사와 JTBC, 김종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랍니다. 자신들은 근거 없는 의혹과 음모론으로 인생이 망가졌다며 이번 음모론으로 무고한 각자의 인생을 도륙한 만큼 이번 건과 관련한 모든 이들을 모조리 추적해 고소할 것과 또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며 해병답게 싸우겠다고 말했는데요. 차라리 해병답게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는 편이 나을 듯하네요. 한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야권이 제기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사기 기획 탄핵을 위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과거 관계를 악용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와 현재 연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락이 있는지 없는지 어찌 알았을까요? 혹시 윤 의원도 김 여사와 통하는 사이인가요?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종호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진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김규현 변호사가 당시 현장에 있었고 이들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잘 아니까 나라 말아먹기 전에 공익 제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 이종호의 발언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연관된다는 주장도 반박하며 이종호가 삼부토건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을 폭로하며 관련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이 뭘 좀 알고 있나요? 수사도 안 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네요.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규현 변호사가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정황을 주장하며 이를 민주당의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떠들었습니다. 권 의원은 김 변호사가 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과 논의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언급하며 민주당 지도부가 이 의혹을 정략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민주당의 제보 공작과 정원 유착으로 탄생한 허위사실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는데 그간 조용하던 권 의원까지 등장한 걸 보면 3부 의혹이 윤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장경태 의원은 복수의 제보자를 통한 증언이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김규현 변호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과 장경태 의원의 만남을 문제 삼아 음모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과 장경태 의원의 만남이 6월 28일 특검법 입법청문회 이후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허위 고발을 강행한 이유가 정권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권 의원의 음모론이 모든 자료 공개를 결심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이 수사하면 다 밝혀진다고 한 것에 대해 특검법 발의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의 메신저 공격과 방탄 공작을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과 윤 의원이 밑밥을 깔자 국민의힘이 김규현 변호사와 최재형 목사를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네요. 김 변호사가 청문회에서 민주당 측과 교감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증과 명예훼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했다는데 정리해보면 단톡방 멤버들의 고소, 권성동의 민주당 조작설, 윤상현의 삼부토건 부인, 국민의힘의 위증 고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엮인 되치기 전략인 듯합니다. 그런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인데 명예전역을 신청했답니다. 지난 23일 제출된 지원서는 군의 심의 절차에 착수했으며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와 해군본부 보고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징계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전역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답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정책 연수 중이라서 명예전역 지원이 반려될 가능성도 있다네요. 만약 명예전역이 승인되고 수당을 받게 된다면 해군본부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퇴직이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며 명예전역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을 마쳤다며 전역 의사를 밝혔다는데요.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를 불명예 도주전역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나 김계환 사령관이나 얼렁 내빼고 싶을 텐데 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방부에서 잡아둘 것 같네요. 핵폭탄은 옆에 두어야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이겠지요. 결국 또 큰 거 하나 터졌습니다. 경찰판 최혜병 사건이 터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시즌2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백혜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백 전 과장은 경찰 고위 간부와 상급자로부터 세관이 연루되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고 이러한 외압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11월 대규모 국제 마약 밀수에 인천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이 폭로되었는데 한국일보에 따르면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은 마약 밀반입 계획을 알고 조직원들을 먼저 알아보고 안내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약 2,200억 원어치 마약을 국내로 유통한 다국적 마약 조직을 검거한 사건이었는데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필로폰 74kg으로 무려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세관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규모라는데요. 이에 영등포 경찰서는 마약 운반책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세관 직원들을 수사 중이었는데 그런데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사팀이 세관 직원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자 검찰에서 기각되었고 세관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남부지검에서 2번이나 반려하여 수사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자 수사팀은 남부지검 담당 검사에 대해 직무배제와 기피 요청을 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2023년 10월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병로 경무관이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경정에게 세관 관련 언급을 피할 것을 요청했답니다. 조 경무관은 바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 인물인 이종호 녹취에도 언급됐던 경찰관이기도 합니다. 조 경무관은 전화통화에서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세관 이야기 안 나오게 해주시는 거죠? 라고 말했고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기관끼리 싸우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백경정이 서울경찰청과 이야기해서 다 빠졌다고 답했더니 조 경무관은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이 밤 9시에 전화해서 심각한 어투로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말하길래 백경정이 기자들과 신뢰가 깨지는 일이라 안 된다고 말했더니 이에 서장은 지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최근 영등포 경찰서장이었던 인물이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발령받았다는데 장 타이밍 묘합니다. 윤익은 경찰청장도 이 사건을 보고받고 경로하여 조 경무관을 징계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조 경무관은 최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불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경찰 고위공무원 중 유일한 사례로 경찰 내부에서 외압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경찰, 검찰, 용산까지 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을까요? 이 사건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노력이 무색하게 외부 압력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데요. 백혜룡 전 형사과장은 이러한 외압을 폭로하며 부당한 경고 조치에 이의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경정은 경고 조치를 받고 강서경찰서 화곡 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이 났고 조 경무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처벌을 받지 않았네요. 이에 백경정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부당한 경고 조치에 이의 신청을 제출했답니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조지호 내정자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백경정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의 부정행위를 고발하며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합법적 수사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반려하고 오히려 성실히 수사하고 있던 담당 경찰관을 문책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참으로 기괴한 시절입니다. 백혜룡 경정이 불의한 외압에 맞설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